철하나 나 형주다.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담아보낸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리아카 사과 장사이기에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마음 아프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아지랑이 피어오르던 날 흙속을 뚫고 나오는 푸른 새싹을 바라보며 너와 함께 희망을 노래했던 시절이 내겐 있으니까.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은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오늘은 너의 날이다.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다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해남에서 형주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짠해. 오래전 제 결혼식 날 제 친구가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친구 결혼식 날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근데 뒤늦게 알게 된 건 제 친구가 길에서 그 리아카 사과 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추운 날 너무 오래 서 있어갖고 이 귀에 동상이 걸린 거예요. 동상이 걸렸는데 얼굴 반쪽이 벌겋게 너무 부어 올라갔고 자기가 결혼식에 올 수 있었지만 자기 얼굴 보면 제가 가슴 아파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친구 결혼식 날 친구 마음 아프게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대신 아내를 보냈다고 편지와 함께 사과 한 봉지와 함께 저한테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는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불신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친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또 등을 토닥여주는 것, 그것도 멋진 위로겠지만 문제점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방향을 모색하는 것 또한 멋진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저도 가끔씩 제 아이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 아내한테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그 말이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판다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 판다는요, 눈만 내리면 나무 위로 올라가거든요. 산골에 눈이 일주일 열흘 동안 내리면 일주일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옆을 지나가던 다른 친구들이 너무 미련해 보인 거예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렇게 나무 위만 올라가 있는가? 지금 나비가 파란 토끼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판다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밖까지 굶어가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느냐고. 그때 파란 토끼가 나비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기껏해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뿐이야. 판다의 마음속 상처를 알지 못하면서 판다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 저곳은 판다가 살고 있는 동굴 앞입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요. 근데 새끼들은 저쪽에 지금 울고 있어요. 새끼 2마리가 있거든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어미 판다는 일주일째 저 동굴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눈앞에서 저렇게 망설이고 있는 어미 판다는 왜 저럴까요? 어미 판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걸음을 찍고 나가는 순간 자신의 발자국을 본 사냥꾼들이 그것이 판다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발자국 따라 들어오면 자기 새끼 2마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 대박. 그러니까 못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눈이 그치지 않으니까 어미 판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새끼들을 굶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리는 눈이 자신의 발자국을 덮어줄 거라고 믿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이를 구해왔는데 자기가 씻고 나간 발자국을 따라 들어온 2개의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미 판다가 예상했던 대로 새끼 2마리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어미 판다가 왜 눈만 내리면 나무에 올라가는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어미 판다가 새끼 2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눈 위에 찍은 발자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을 때마다 자신의 발자국이 보이는데 그 발자국을 볼 때마다 그 발자국이 너무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새끼를 잃었으니까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어미 판다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질을 바라보기 위해선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마음으로 바라볼 때 보인다는 것이죠. 누구 한 명이라도 진작에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러면 어미 판다는 자신의 아픔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오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기준을 한번 버려보는 것, 그리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는 것,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능은 머리에 기억되고 배려는 가슴에 기억된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산타하고 루돌프가 썰매를 끌고 가는데요. 바뀌었지요? 산타 나라의 법칙은 루돌프가 썰매를 끌어야 합니다. 근데 산타가 썰매를 끌고 있는 이유는요. 루돌프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배려하는. 그래서 루돌프 보고 썰매 좀 타라니까 루돌프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산타가 간곡히 말을 했습니다. 너 힘드니까 썰매 좀 타라고 내가 조금만 끌어줄게. 저 일과를 마치고서 산타 마을로 다시 돌아갔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몸살이 났습니다. 그 몸살이 났을 때 누군가 약을 사다 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약을 사다 줄 수 있을까요? 저 루돌프 아닐까요? 그치. 제 딸아이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배려하는 게 좋다고 말해서 배려를 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한테 말했던 건 배려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자신을 위해서 한 거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결국 나를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결국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도 도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냥 이어주기만 한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할 때 관계는 발전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울고 있는 나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지금 2명의 아이가 아니고요. 1명의 아이입니다. 분홍머리를 가진 한 아이가요. 내면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뭔가 불편한 눈빛이지요. 지금 자기 내면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못됐어.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너를 못됐다고 말하고 너는 안 된다고만 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내 모습이 못마땅해도 언젠간 나아질 거라고 믿고, 지금 내게 아픔이 있다 해도 그 아픔 또한 지나갈 거라고 믿고, 지금 내 눈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있다 해도 언젠가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저희 동네에 있는 나무를 그려본 건데요. 저 나무가 수령이 800년입니다. 저 나무가 800년을 견뎌온 힘은 무엇일까요? 저 나무의 저력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 나무에 지지대를 받쳐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나무가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큰 나무들을 위해서 저렇게 지지대를 세워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저렇게 지지대를 세워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내게로 다가와서 나를 위해서도 저렇게 튼튼하게 지지대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한 여성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기분이 좋아갖고 그 레스토랑에서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피아노 연주까지 해줬습니다. 앞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린 미소년 같은 남자가 쇼팽의 야성곡을 연주할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짐작하시나요? 짐작가시죠? 네. 그는 저를 위해서 지대를 세워주고 싶어 했는데 그가 큰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여성이 홀딱 마음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베토벤의 월광까지 또 한 곡 연주했습니다. 세기를 받는데. 네. 친구한테 내색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았던 이유는 그땐 제가 그 뜻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은 기쁨과 슬픔으로 깊어진다는 거, 삶은 빛과 어둠으로 깊어진다는 거, 막연하게나마 그런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누군가 저 나무에게 다가와 저 나무를 위로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했을 때 그것이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